안녕하세요. 캐나다 요가데디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캐나다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니, 올렸는데 또 올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요즘 제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2014년에 나온 정기고 소유의 썸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거기에 유명한 가사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아마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금리랑 노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캐나다 금리가 변동인 듯 변동 아닌 변동 같은 너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면 부동산 영끌족들 작살난다는 기사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즉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가정의 주담대 대출이 금리와 연동이 돼서 월 상환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고정보다 변동금리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가 0.5%에서 2.5%, 약 2% 정도 인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 금리 인상분만큼 갚아야 되는 이자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자가 늘어나서 상환액이 늘어나다 보니 100만 원을 갚던 게 125만 원,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고 급기야는 마지막 보류인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국은 그렇다 치고 여기 캐나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캐나다 기사에는 금리 인상 시기마다 가계부채 심각, 대출금 갚기 빠듯 이런 종류의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사실 캐나다 사는 저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는 고정, 변동 그 두 가지 금리를 불문하고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월 페이먼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캐나다 금리는 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와 같은 그런 급격한 상승 역시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금리 변화가 있어도 저희가 내는 월 페이먼트는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캐나다에서 이 은행을 쓰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스코샤뱅크인데요. 캐나다 제1금융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비슷한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스코샤뱅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월 페이먼트가 변동이 되는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스코샤뱅크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올해 월 페이먼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사실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이번 9월, 즉 이번 주 수요일이죠.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캐나다에서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스코샤뱅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9월부터 캐나다에서 변동금리를 가지신 대부분의 집 소유자들은 현재 내고 계신 월 납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주 수요일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이 0.75%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변동인 듯 변동 아닌 변동 같은 그런 변동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변동금리는 변동금리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도 변동이 안 되고 고정금리 같은 그런 변동금리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이번 9월은 진짜 변동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캐나다 변동은 절대로 금액이 변하지 않는데?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트리거 레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변동금리를 처음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아마 모기지 스테이트먼트에 대부분 트리거 레이트라는 이율이 써져 있습니다. 캐나다 변동금리는 무제한적인 금리 상승에도 그 금리를 다 방어를 하는 게 아닌 일정한 이자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변동이 진짜 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트리거 레이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트리거 레이트, 즉 모기지 중에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금이 거의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트리거 레이트가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즉 그 시점이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월 페이먼트 역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일반적으로 은행마다 다르지만 은행에서는 이 트리거 레이트를 2%에서 2.5% 정도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기준금리가 2%에서 2.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변동금리를 가진 여러분의 모기지 월 납부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캐나다 기준금리는 0.25에서 2.5, 약 2.25%로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트리거 레이트 구간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번 주 수요일 9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0.75%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최저금리를 통해 집을 구매를 하셨던, 그리고 변동으로 구매를 하셨던 많은 집 구매자들이 이 트리거 레이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월 내는 페이먼트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도 많은 변동금리를 가지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최근 월 납부액을 살펴보시면 원금은 거의 갚아져 있지 않고 이자 납입액이 월 납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내 모기지가 트리거 레이트에 거의 다 다가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인 그냥 올라가는 대로 돈을 더 낸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저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방법 중에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 페이먼트가 올라가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었지만 변동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목돈을 미리 은행에 납입함으로써 원금과 이자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금리는 무제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전 세계 금리가 8분응선이 넘은 상태에서 더 높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변동금리로 버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목돈을 가지고 은행에 내므로써 월 페이먼트를 조금 낮춰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마다 조건과 룰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목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월 페이먼트가 낮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안 주는 게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고정금리를 가지고 계셨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정금리는 가지고 계시지만 올해 혹은 내년에 재연장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속이 좀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장을 하는 시점에 고정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이율이 싼 변동으로 갈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 부분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와 수치들이 엮여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9월 금리 인상,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있을 10월 금리 인상,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될 8월, 9월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시고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변동이든 고정이든 그 누구도 금리 인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연봉 협상을 통한 연봉 인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업을 통한 소득 향상, 아니면 지출을 줄임으로써 지출 통제를 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 얘기는 금리 인상이 이번 9월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월에 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 이제는 우리 목 끝까지
칼날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